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볼게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팀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네, 집중식 팀 구성은 한 구성원이 한 관리자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네, 맞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의 메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팀원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구성원들은 그 결정에 따르는 구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 문제에 적합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있습니다. 분산형 팀 구성은 팀원들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민주주의식 팀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은 장기 프로젝트 개발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레벨에 있습니다. 4번에 봤더니 계층적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모두 이제 동등하다라는 거죠. 2번입니다. 네. 소프트웨어의 위기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먼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드웨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좀 등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다라고 생긴 거죠. 그래서 개발 인력의 급증이 아니라 인력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런 예를 들어서 금으로 만든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이제 오른쪽 팔을 올려라는 명령을 내리고 싶다. 근데 이걸 구현하는 기술자가 적은 거예요. 찾아봐.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으로 만든 이 로봇이 쓸모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했는데 조금 오류가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발 기간이 지연이 되고 또 개발 비용이 증가가 되고요. 신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모두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모델을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폭포 수용 모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모형이 되는 거고 가장 오래된 거죠. 그래서 변경이 적어야지 되겠고, 자, 또렷하게 요구사항 분석이 정확하게 되는 경우 폭포 수용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기반 모델은 소프트웨어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컴포넌트 모델은 기존의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될 소프트웨어 양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선형 모델이다 이렇게 된 걸 말을 하죠. 프로토타이핑 모델에 반복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데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V모델입니다. V모델은 폭포성 모델의 시스템 테스트와 검증 작업을 강조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제공학 활동의 역공학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역공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이런 변경이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역공학이다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가 너무 잘 팔려요. 뭐지? 왜 잘 팔리지? 그럼 이걸 하나씩 뜯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역공학이다 라는 거죠. 만들어진 것을 따로따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 속에서 이제 정보를 추출을 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A 회사에서 ERP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정된 규모는 33,600이고 이 회사의 과거 평균 생산성이 600이고 월 한 사람이 한 달에 600을 이제 했고 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4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인원, 그다음에 개발 비용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600 라인을 생산하는 이 사람이 몇 라인을 만들어야 되냐면 33,600 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나눠보는 거죠. 600. 33,600. 이렇게 하니까 56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당 600을 만드니까 33,600을 만들려면 이제 56명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죠. 그런데 이 인원의 인건비가 480명이다 그랬으니까 48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56명 곱하기 480만 원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68, 800, 000 이렇게 나오는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귀 테스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나서 한치 오차도 없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테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 중에서 회귀 테스트다라고 있는데요. 이 회귀 테스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반복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변경을 조금 했을 때 추가적인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소프트웨어 기능에 초점을 맞춘 추가적인 시험이 돼요. 그래서 지금 1번에 보면은 단위 테스트 단계에서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팅 전략에 보면, 여러분 이제 본 교재에 보면은 테스팅 전략에 보면 단위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라는 게 있죠. 단위 테스트는 이제 하나하나, 모듈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방식이고, 통합 테스트는 이제 모듈이 이제 합해졌을 때 오류가 없는지 잘 합해지는지 테스트하는 방식이 되죠. 여러 개의 모듈을 하나로 만들 때 나타나는 테스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회귀 테스트가 단위 테스트 단계에서만 수행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소프트웨어 수정 부분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프로그램을 확장을 했을 때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회귀 테스트는 테스트 환경을 다시 구축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CPM 소작업 리스트에서 작업 시에 가장 빠른 착수일, 가장 늦은 착수일, 여유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선행 작업이 없는 것이 A, B죠. 그러면 A, B를 출발을 할 거고요. A가 15일 소요되고 B가 10일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C는 A, B를 받아서 C가 수행이 되고 C는 10일이 소요가 돼요. D는 B를 받아서 D가 수행이 되고 25일이 소요되고 E는 C를 받아서 E가 수행이 되고 15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 되겠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것은 A, C, E 그 다음에 B, C, 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5 더하기 10 더하기 15는 40이 되군요. 네. 그런데 이걸 다 계산할 필요가 없군요. C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B, C, E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15를 하면 35가 되는 거죠. B, D는 10 더하기 25를 하면 35가 되죠. 그래서 가장 길게 걸리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이제 35일 만에 모두 끝낼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C의 입장은 A, B를 다 받아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젓가락 한쪽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짜장면을 먹는데 A 젓가락, B 젓가락이 있어야지 먹는 건데 A 젓가락만 준다고 B 젓가락이 10일 만에 줬어요. 근데 A 젓가락이 안 와요. 그러면 C는 못하는 거죠. A 젓가락까지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작업에 착수하기까지는 며칠 만에 착수할 수 있어요? 15일 만에 착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15일 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젓가락 한 짝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착수일, 가장 늦은 착수일이 되는 것이고 전체가 40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한테 완전히 끝나려면 우리 40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B와 D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35일 만에 끝낼 수 있죠. 그러면 이 끝이 나려면 양쪽이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의 입장이라면 5일의 여유가 있어요. B나 D는 5일의 여유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이 라인은 가장 늦게 끝나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만 빨리 끝내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니네만 끝나면 우리 다 끝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한치의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0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행위를 모델링 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객체의 동적인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상태 전이도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자료 사전이다 나오죠. 네, 그래서 자료 흐름도에 나오는 자료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 명세는 네, 성명과 네, 학번, 네, 주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는 거고 성명과 학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는 게 자료 사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DFD, 자료 흐름도입니다. 변환 과정 기능을 도형화해서 표현한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코드 번호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매 주문서를 확인을 해서 공급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물품 보관소에서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물품이 있는지 물품 코드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자료 흐름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전이도다. 객체의 동적인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연이 됐어요. 시스템에 대한 상태를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호출 대기, 네, 또 호출 대기에 끝나는데 여기 뭐 지연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호출 대기 상태입니다. 지연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상태 전이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체 관계도 ERD가 있습니다. 고객이 ERD, 고객이 그 다음에 여기에 구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삽니다. 고객은 ID 뭐 고객명 포인트 네, 책에는 ISBN 제목 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응집녀는 하고 물어봤어요. 응집도다 그러면 이제 모델과 모듈 사이의 관계성은 우리가 결합도라고 하고 이 안에서 명령어들 간의 관계도를 우리는 응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듈 안에 있는 하나의 소작업에 대한 결과가 다른 작업에 입력이 되는 경우다. 그래서 다음 트랜지션을 읽고 마스터 파일을 변경을 한다. 자, 이런 응집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이거는 바로 이제 순차적 응집도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능적 응집도다. 그러면 네,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들이 단일 문제에 연관된 경우고 순차적 응집도다. 그러면 한 모듈의 출력 자료가 다음 기능 요소의 입력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신적 응집도다. 그러면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소 작업들이 모인 모듈에서의 응집도고 절차적 응집도다. 그러면 모든 내부 요소들이 어떤 관련된 기능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의 응집도고 시간적 응집도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몇 개의 기능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모듈로 작성하는 경우의 응집도고 논리적 응집도다. 그러면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리되는 처리 요소들로 하나의 모듈이 형성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우연적은 이제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이 구성된 경우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모듈과 모듈 사이의 결합도는 하고 물어봤어요. 네. 자, 모듈 P가 모듈 Q 내부의 변수값을 수정해요. 다른 모듈의 변수값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듈의 레이블로 직접 분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에 있는 내용 결합도죠.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일부분을 참조하거나 또는 수정하는 결합도를 내용 결합도다라고 하고요. 2번에 나와 있는 공통 결합대는 공유되는 공통 데이터 영역을 여러 모듈이 사용할 때의 결합도가 되겠고 다음에 제어 결합도는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제어 요소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가 되겠고요. 스탬프 결합도다라는 것은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레코드들의 자료 구조가 전달된 경우의 결합도가 되겠습니다.